모의고사 9회입니다. 기계죠, 기계. 볼까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우리는 이제 약간 기초적인 유체역학을 개념은 따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수업 내용까지 다 하기에는 좀 버겁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만, 흐름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PT, PVT.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이게 이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압력과 최적, 압력과 용적의 관계를 보일이 발견합니다. 그렇죠?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하고 부피의 관계를 샤를이 발견해줘요. 이 두 관계를 동시에 1차 측과 2차 측의 개념을 잡을 때 우리는 보일-샤를이라고 불러요. 보일-샤를의 법칙. 이 보일-샤를의 법칙을 두고 상수를 한번 정하는 거지. 상수. 1몰일 때 상수를 정했어요. 1몰일 때. 이때 상수를 기체상수라고 불러요. 기체상수. 기체상수겠구나. 얘를 t를 옮기니까 PV는 RT가 되죠. 이게 1몰일 때. 그러면 N몰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PV nRT 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요. 그리고 이 N몰이라고 하는 부분은, 몰은 분자량을, 그죠? 예,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눴을 때를 얘기해요. 이렇게 한번 이해하세요. 우리 편의상 얘를, 그냥 소문자 M 이렇게 해도 중량이지만 같아요. 같진 않지만, 뭐 그냥 같은 개념이라 좀 이해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N이 몰수인데, 몰수. CO2의 88g은 몇 몰이냐? 몇 몰이냐? 물었어. 그죠? 그러면 얘가 몇 g이냐? 분자량으로 나누면 CO2가 분자량이 44죠? 방금 전에 봤던 44면 이렇게 써놔야지. 그죠? 1.52배 무거워요. 비중은요. 이렇게 공기보다 1.52배 무거워요. 이런 개념을 써야지. 계산해 보면 몇 몰입니까? 88 나누기 44네요. 2몰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지겠지? 얘를 정리해 보자는 거지. 이렇게. 정리했어. 그러면 P, V, M,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리를 PM, 그죠? 밑으로 내릴까요? RT, 부피분의 질량, 중량이 됐어요. 얘를 우리는 밀도 이렇게 부르고, 여기까지만 체크하고 오세요. 그림상 저기서부터 이렇게까지만 됩니다. 까지만 알고 오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부터 해서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지. 그죠? 예. 로 GH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로 GH. 그래서 이제 압력의 세계가 열리게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쟤네들을 이렇게 끌고 오는 것들을 1단계라고 보면 이제 확장성 있는 2단계로 가는 거지. 이 형태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유속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는 거죠. 위치에 대한 우리가 뭐 동압, 압력, 뭐 베르누 이런 것들 다 나오겠지. 베르누이 그래서 쭉 다 나올 거니까 요 흐름까지만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보일-샤를 이상기체 상태, 기체상수를 넣었을 때에 대한 반응까지, 그리고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고 보일-샤를 아보가드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2번 한번 볼까요? 2번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번은 우리가 수계를 하든 가스계를 하든 가장 고민이 뭡니까? 라면 과압인 거예요. 과압을 고민하는 거지. 그리고 또 뭘 고민합니까? 가장 큰 고민이 손실이에요. 손실. 이게 이제
배관을 타고 어느 시기로 갔어. 이게 이제 적정하게 이게 정격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 부분에 우리가 압력에 도달하는 거야. 압력. 이 정격 압력에 대한 방사력을 알아야 어느 정도 밀어넣어 줄까에 대한 고민이 끝나는 거죠. 도대체 얼마큼 필요하냐. 그럼 가는 길에 뭐도 많이 만나고 손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죠? 초과해서 나오게 되면 과압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과압과 손실은 정격에 대한 방사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정격 압력으로 여기 쓰고, 얘를 정격 방수압이라고 할게요. 방수압, 방사압. 이 형태가 유효한 소화예요. 유효 소화. 이 나머지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소화 실패에 빠지게 되는 거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우리는. 그죠? 손실을 통해서 적정하게 어떻게 될 거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공식 3가지가 있죠. 2번, 3번. 지금 첫 번째 나오는 하젠 윌리엄스, 달시 바이스 바흐, 그죠? 하젠 포아젤. 교재에 있으니까 이 3가지씩을 콱콱콱 씹으세요. 이렇게. 이 3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하면 유체를 좀 가려. 그리고 좀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 이게 셋 다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수계에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넘버 1이 하이젠 윌리엄스, 두 번째가 달시 바이스 바흐라고 하는 달시 웨버 공식이에요. 요까지 형태를 주로 주배관, 주손실로 봐요. 손실. 배관이 굉장히 갑자기 넓어지거나 갑자기 좁아지거나 완만하게 넓어지거나 아니면 완만하게 좁아지거나, 그때 이제 우리는 부차적 손실이라는 개념을 쓰죠. 부차적 손실. 부차적 손실. 이 부차적 손실도 결국은 뭘로? 달시 바이스 바흐로 정리가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확대 축소에 관련돼 있는 시험에 잘 나오지. 무조건 나오지. 잘 한번 보면 좋겠다, 그죠? 네. 각각의 특징은 유도 관련된 부분들. 기본 지식을 공부하고 좀 올 때 뭘로 좀 더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손실이 발생합니까? 손실은 거의 기본 스타트가 점성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그럼 점성을 누가 연구했죠? 뉴턴이 연구한 거야. 그래서 뉴턴의 점성에서 점성에 관련되는 계수를 알고, 그 다음에 마찰 계수라는 걸 알고 손실을 정리하고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정리할 거야. 지금 3가지 나와 있는 하젠 윌리엄스, 달시 바이스 바흐 웨버, 하젠 포아젤 이렇게 나와 있는 공식 3가지 비교를 한번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2가지 비교씩 2가지만 비교했었을 때, 그 다음 나오는 문제도 한번 보세요. 마찰 계수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유체에 대한 흐름을 좀 이해하고 점성을 좀 파악하자는 거죠. 자, 유체 흐름 3번입니다. 유체 흐름. 유체 흐름은 이 유체는 기체 액체를 다 포함하고 있고 보는 거니까 유체 흐름을 판단하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판단 기준. 판단 기준. 이 판단 기준은 분자와 분모가 똑같은 형태를 가진 무차원수라고. 무차원의 수예요. 이 차원은 단위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단위가 없는 수야. 이렇게 개념으로 사는 거지. 그렇죠? 그 중에 유체 흐름의 점성 여부 판단할 때는 넘버 1이 레이놀드예요. 레이놀드. 뮤분의 로 VD라고 하는. 그렇죠? 이 레이놀드를 알게 되면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라면 레이놀드 분의 64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간마찰 계수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이 간마찰 계수는 어디하고 이어집니까? 하면 여기하고 이어져요. 간마찰 계수는 이
D분의 L 2G분의 V제곱 여기하고 같아져요. 이어질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들도 손실이니까 점도를 나타내는 뭔가 특정한 수치 지어진 게 있어요. 하이젠 윌리엄스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C분의 1, 원래는 C의 2승, C의 1.8, 7,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자성되는 얘하고 연결이 돼요. 걔 이름을 거칠기, 조도라고 불러요. 조도. 얘하고 연결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유도되는지 잘 해놨죠. 달시 웨버랑 달시 바이스바흐랑 하젠 포화제를 뚝딱뚝딱뚝딱 주무르니까 유도가 되더라는 거지. 그렇죠? 네. 요식 같아요. 넣고 단위 환산하고 바꾸고 Q 값에 뭘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정리된 게 요거 다시 한번 봐도 되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레이놀드는 조금 더 나가면, 그죠? 레이놀드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충류와, 그죠? 그래서 전이 영역과 난류, 흐름을 파악할 때 써요. 흐름의 이해. 이 흐름을 파악한다는 자체가 얼만큼의 손실과 저항을 받는자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야 눈으로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눈으로. 예. 그 형태를 무디선도라 불러요. 무디선도. 예. 관 내부에서 마찰 계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예. 직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절대조도가 D분의 입실론? 어? 입실론? 이랬어 되나? 조도? C? 그렇지. 그 입실론, 그 E를 입실론에 쓴 게 아니고 이게 E죠. 가? 그냥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측류, 천이 영역, 난류 이렇게 표로 보고 알 수 있게도 돼 있어요. 이쪽 가서 할 거고 무차원수 중에서 두 가지만 꼭 하고 갑시다 했는데 다른 무차원수가 나오는 바람에 내 맘대로 되는 게 잘 없네요. 다음 무차원수는 비오트와 너셀수입니다. 4번에 나온 이 문제를 예상 문제로 정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면접 때 너무 많이 물어봐. 혹시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 두 개는 공통적인 성질이 뭡니까 하면 전도와 대류에 관련되어 있는 무차원수라는 거. 하지만 차이점은 뭡니까? 적용되는 범위가 좀 달라요. 비오트는 내부와 그죠? 예, 외부, 내부와 외부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고 표면과 상부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너셀수가 전도와 대류에 대한 식이라면 비오트는 물질 자체에서 내부적 전도와 바깥에 있는 들어오는 그 대류 어떤 관계식이냐 이렇게 이해할 거야. 그래서 무차원수는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분모와 분자의 관계를 이해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레이놀드수는 관성력과 점성력이죠. 점성력 이렇게 돼 있어요. 1보다 크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다, 그죠? 관성이 점성보다 큰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유체의 흐름상 배관에 가까이 근접해 있을 때는 점성의 관계가 훨씬 더 클 거고요. 배관과 멀리 떨어졌을 때는 나가는 힘에 대한 관성이죠. 저항력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니 그걸 따지는 거죠. 두 사이의 관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정리도 한번 돼 있으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참조해서 보면 됩니다.
남이 쓴 답은 고정값이고 내 답은 진행값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헤드 설치 제외 장소는 왜 냈습니까?를 보면 고체 여로졸이 추가가 됐어요. 고체 여로졸 소화 설비가 추가가 됨으로써 나머지 위험성 있는 것들 같이 한번 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위험한 것은 CO2죠. CO2. 가스계 모든 소화 설비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가 반응성 금속과 자기 반응성 물질은 소화가 불가능하다는 게 대전제예요. 잊지 마세요. 자, NFP의 모든 전 세계 기준 다 통틀어서 반응성 금속입니다. 우리는 얘를 그냥 단순하게 금수성 물질이냐 이렇게만 보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6가지로 분류하지 않아요. 외국은 반응성과 가연성과 위해를 주는 위험성으로 해서 건강 위해성 그걸로 정도 판단하니까 그냥 반응성 금속 이렇게 이해하세요. 반응성 금속과 자기 반응성 물질. 이건 좀 닮았죠. 오류입니다, 오류.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화약제도 적응성이 없다.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예 중에 뭡니까 하면 좀 약간 결은 달리 하는데 리튬이죠, 리튬. 이 리튬을 우리 또 이해할 때 공부를 좀 하세요.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하면 리튬은 금속입니까? 이온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지. 금속일 때는 D급 화재예요. 리튬이 금속일 때. 근데 이온 상태가 되면 D급으로는 불이 안 꺼진단 말이에요. 이건 시험 결과로도 나옵니다. 리튬을 이온 상태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전기차 배터리거든요.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요.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D급 화재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D급 소화기로 차량용 화재가 꺼진다.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쁜 말로 하면 개구라예요, 개구라. 그래서 뭐 전기자동차 샀으니까 뭐 일본에서 수입한 약재가 있더라 뭐 한 15만 원, 20만 원 주고 소화기 사잖아요. 안 꺼진데 계속 이라고 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또 고민하는 거지. D급은 주수가 불가능해요. 이해됩니까? 왜? 이 금속 화재는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가스가 막 튀어나와요. 수소부터 출발해서 쭉 다 나와. 근데 어떻게 주수를 하냐고. 근데 얘는 답이 주수밖에 없어요. 주수. 그래서 다른 좀 시각입니다. 다른 시각. 그렇죠? 대용량 물로 해서 덮는 수밖에 없는 현재까지. 최근에 나온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서 12월에 포럼을 하나 여는데 말씀드렸죠. 예. 답 없는 것을 답 없다고 얘기를 좀 답 없이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 없는 거를 얘기하러 가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그죠. 예. 앞에 사람들 다 답 없다고 얘기했는데 나도 앞에 사람들은 다 들었겠지만 답은 역시 없네요 이러면서 떠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기준이 얘죠. 예, 관람실 통로. 해외에서는 CO2는 인명의 안전은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리진 않아요. 어떻게 안 가리십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좀 특이한 스위치가 있댔죠. 어볼트라고 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비상정지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외국에는 이 기준 자체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하면 사람이 있는데 이걸 왜 설치하냐? 이게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은 꺼야 되고 뭐 사람이 그럴 줄 누가 알았냐? 이런 것이 상충하는 거죠. 외국은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뭐 어떻게 안 되면 안전장치에 대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설비나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뒤늦게 이제 설치되기 시작했거든요. 같은 내용으로 한번 보면 됩니다. 나머지 할로겐 화합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니트로 계열, 리튬, 나트륨, 칼륨, 수소화물, 3유다, 그죠? 오리위험물, 유기가산화물, 히드라진, 히드록시라민, 뭐 기타 등등 열분해 이런 것들 좀 더 세밀하게 외국 걸 참조해서 갖고 왔으니까 보시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공부를 할 때 좀 약간 내공이 좀 있다 이렇게 답을 하려고 하면 조금 기초적인 걸 알고 온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야. 그죠? 그게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스프링클러에서 이제 물을 쓰잖아요. 물을 쓰는데 불이 잘 꺼져. 물을 쓰면. 그죠?
이 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라고. 하면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얘를 채워요. 그럼 어떻게 답이 정리가 되냐면 보면 야, 이 사람 좀 아는데 좀 부실하네. 이렇게 느낌이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예 이런 내용도 없이 부족해져 있으면 아직 깡깡거렸네 이런 느낌인 거지. 그 차이를 조금 메워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들이죠. 상태도 들어봤니? 연력학 선도라는 말 들어봤어? 그리고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들어봤니? 삼중점, 인계점, 뭔 줄 알아? 이런 것들. 그걸 알면 활용할 때 좀 더 좋다라는 거야. 답안의 형태는 선택의 나름이지만 연력학 선도와 소방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더 정리가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7번에, 이건 이제 10점짜리인데 25점짜리처럼 해서 답이 좀 길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신부와 유류와 전기화재에 대한 부분들. 물은 절대적으로 정말 좋은 소화약제라는 것들은 이제 아무도 태클을 안 걸죠. 하지만 쓸 수 없는 환경 세 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가 신부입니다. 신부하고 연결되는 말은 뭡니까 하면 표면 장력이죠. 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우리 물은 표면 장력 단위상 70이 다인 정도, 70이 다인 퍼 센티미터 정도 되거든요. 표면 장력의 단위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얘를 높일 거냐 낮출 거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성이 좀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낮춰서 침투시키기 위한 부분을 신부화재 때 적응성 있게 보겠다 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유류는 우리는 비중의 차이죠. 비중의 차이. 무겁기에 대한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밀도의 차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유류 때 왜 물이 적응성이 없을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비중의 차이죠. 비중. 자, 유류는 사료위험물로 이렇게 한번 보면 되는데 항상 얘는 1보다 액체일 때 1보다 작아요. 물보다 가볍다는 말이지. 그래서 물, 기름 있는 거죠. 그죠? 얘를 섞이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섞이게 만듭니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힘을 주고, 그죠? 힘으로 때리면서 작은 물방울이 갔었을 때 가능합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면 물방울이 입자를 줄이고요. 입자는 줄이고 힘은 가하는 거예요. 그죠? 예. 압력은 높이는 거죠. 일정에서 압력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에서 기름이 있을 때 물입자들이 가서 섞여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입자가 크면 안 섞여요. 이때. 그렇죠? 그래서 작은 물방울 가지고 뿜어내면 되죠. 가압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두 상태가 물도 기름도 아닌 상태가 돼요. 그걸 갖다가 유식하게 에멀전이라고 부르죠. 이 상태가 기름이 불이 산소하고 결합되는 것들 한 층을 만들어서 막아버려요. 그렇죠? 가능하지. 전기화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게 제대로 된 정리된 책이 없어가지고 말을 좀 하기 좀 심스러운데 단속력이라고 하거든요. 전기하시는 분 모르더라고. 단속력. 그죠? 예. 입자 간에 힘의 관계인데 전기 입자가 통할 수 있는 형태의 고리를 끊는다 이런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나도 전기지만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게 물 입자를 줄이면 줄일수록 이온화 시키면 결국은 전기가 잘 안 통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그래서 왜 적응성이 있는지에 대한 책은 없더라. 이렇게. 그죠? 그거까지 한번 보시면 10점짜리로 정리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에 최근에 유사한 문제는 나왔습니다. 근데 알고 갔으면 좋겠던 문제 중에 하나여서 지금 나와 있는 가스 배관의 두께와 스케줄 넘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수계와 가스계를 어떻게 구분 지어서 두께를 산정합니까? 이건 이제 세 가지를 알게 좀 필요한 거죠. 그죠? 외경과 내경과 두께. 이 두께를 나타내고 있는 수치 같은 개념이 있어요. 걔를 갖다 우리는 스케줄 넘버라고 불러요. 스케줄 넘버. 이 정도 두께에 대한 범위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줄은 이렇게 현장에서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죠? 배관은 스케줄 10짜리는 10.
집. 그리고 얘는 스케줄 40, 80부터가 우리가 말하는 압력 배관으로 가요. 압력 배관. 이렇게 이해해 놓으세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KSD 이렇게 얘기하면 3562 정도로 가는 거겠죠. 그 전을 3507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더 놀라웠던 점은 뭡니까? 이게 배관의 재질에 따라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골치 아프게. 그래서 외경과 내경이 재질에 따라서 다 달라요. 부르는 명칭이. 또라이들이 좀 대화 좀 하지, 그죠? 예. STS랑 말하는 동파이프랑 또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강관이 다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참 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안 만나네요. 예.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과 범위 이 정도만 적어도 충분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중요한 거는 이게 압력 배관이죠. 써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한두 줄로 좀 칼을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업에 들어가시면 이제 오일러하고 베르누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유체는 이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공식 라인들이 있어요. 라인이 자 압력, 에너지 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베르누이가 넘버원입니다. 베르누이는 시험에는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시켜드리는 이유는 베르누이가 오일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오일러도 유도하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과 에너지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얼만큼 많은 양이냐? 질량이죠. 질량은 연속 방정식이라는 걸로 우리 정리는 됩니다. 연속 방정식. 질량은 말하는 중량과 우리는 최적을 같이 가져갈 거예요. 중량, 최적. 질량유량, 최적유량, 중량유량 이렇게 식으로 같이 갈 것이. 거기서 연속 방정식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손실 파트. 손실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젠 윌리엄스하고 달시 웨버가 다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깊이 있게 정리를 반드시 해줘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유도식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고 따라서 보고 2번은 마찰 손실이었네요. 그래서 따라해보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은 강하액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하구 전력구 공동구 지하구 하자한제 기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재 쪽 한 번 더 고민했고요. 그 다음 나온 형태가 보온재. 보온재도 좀 심각하지 우리는. 그것들은 하부 자료도 있으니까 이건 참조해서 한번 수업 때 더 언급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료까지 올려드린 걸로 보면 되겠고 오늘은 현장의 안타까움이죠. 소회. 가스기사 설비는 역시나 믿을 게 안 되는구나. 여러분 나중에 감리나 설계나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실 때 가스기는 일단 배제하고 시작하세요. 제가 이제 원래도 안 믿었지만 내 현장이 그 모양이 됐을 줄 알고 남이 잘못됐다가 탓할 필요 없더라고. 내부터 엉망이니까. 그래서 가스기는 다시 한번 손볼 날이 지금 아마 청 차원에서 다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험 문제화 시킬 준비를 좀 해놓으세요. 아직 어떻게 테스트하는 부분 돼서 도어펜 테스트 이런 것들 있죠. 저번에 나와도 또 나올 수 있죠. 누설됐다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풀이 마치고요. 식사 이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